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과 함께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말씀해 드려보고 또 그 외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시장이 지난주에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좋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일부터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고 3거래일 동안 꽤나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때 코스피가 2% 가까이 지수에 큰 낙폭을 보여주었지만 장 종료를 약 1시간 30분 남겨두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일봉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60일선이죠. 여기 60일선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힘이 있다. 저는 이런 점을 느꼈고, 또 하나 우리가 의미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 지난주에 지수가 많이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코로나 변수였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 바일 수도 있겠지만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진단키트 관련주, 물론 어제 장초만 해도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 시점으로 하여금 상승폭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시젠은 장 초반에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오전장만 하더라도 상승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7%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 흐름과 달리 오후장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 이 종목은 원격 서비스 관련주인데 방금 보셨던 시젠하고 수젠텍, 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오전장이 정말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금요일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에 특히 1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코스피 지수의 하락과 연관이 있었던 코로나 이슈, 그리고 그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여러가지 업종들이 급락이 나왔고 반대로 일부 성장주들이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흐름들이 저는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시장의 코로나란 변수, 이 코로나 변수가 조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 3,000명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감, 이 부분이 시장이 반영이 되었고 또 확진자 수 증가, 이 부분도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조금은 반대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도 덩달아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가 바닥인지 한번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수익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정말 시장이 좋을 때 누구나 이 종목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틀 전에도 상승했고 어제도 상승했고 왠지 오늘도 상승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그런 시점에서 더욱더 조심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P 500. S&P 500은 어제 1%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 1%의 상승이 나왔고 신고가 경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양봉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신고가 근처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우지수. 어제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사실 다우지수의 흐름이 가장 좋았어요. 무려 1.3%의 상승이 나왔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 큰 양봉과 함께 1.7%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아쉬운 흐름과 달리 그래도 미국 시장 내에 있는 반도체 지수는
다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국내 시장도 강한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파란불보단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3일 동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는 양봉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제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느꼈고 그 때문에 일부 종목을 매도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한 뒤에 여러분들의 물량을 빼앗는 곳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기업들의 실적, 본질이죠. 그 본질이 변함이 없다면 주변의 움직임, 이 움직임을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어떤 업종들이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 국내 시장 흐름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좌측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업종이 바로 해운 업종입니다. 무려 4%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뒤를 이어서 금속 및 채광,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또 상업은행, 자동차 관련 부품, 금융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2.5%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일단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9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내일 시장에 있어서는 HMM을 중심으로 해운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HMM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21선과 61선 위에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 업종 한번 다음 주에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금속 및 채광, 해운 업종에 이어서 금속 및 채광 업종이 두 번째로 이었는데, 여기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철강, 구리, 금, 이런 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업종을 예를 들자면 포스코, 현대제철, 풍산, 이런 원자재 관련주가 될 수가 있고, 또 소비자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업종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유무형적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카카오하고 네이버와 같은 그런 업종들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비상장 기업으로 예를 들자면 배달의 민족, 또 해외 기업으로는 우버, 이런 종목들이 소비자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은행주들, 흔히 알고 있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어제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내일 은행주에 대해서도 어쩌면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어제 보여드렸던 대로 KB금융은 10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상장 폐지를 앞둔 기업이라도 10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은행주에 대해서도 저는 낙폭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마찬가지로 어제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지금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반등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다시 조금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3월 말과 5월 초, 이때 두 번의 쌍바닥을 형성하고 5월 달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6월 말부터 추세가 꺾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금은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떨어져 봐야 직전 쌍바닥을 형성했던 21만원 근처, 여기는 충분히 주가가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을 것이고 털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항상 기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 그리고 수출 데이터, 미국 시장의 판매 비중, 대부분이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부터 분명히 조용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고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현대차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를 유하는 종목이라면 지금 일봉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일봉 차트보다는 조금은 긴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월봉 차트. 자, 이런 월봉 차트를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절대 차트의 흐름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거 2009년도에서 2013년 이때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가가 10개월 선을 기준으로 계속 10개월을 맞닿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견조한 흐름 속에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일봉 차트보다는 지금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과거 2009년도에서 2013년도 이 당시에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였는지 한번 스스로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지금의 흐름, 어떤 흐름 속에 속해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기 흐름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특히 대형주로 분류되는 성장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성이 훼손이 되었을 때는 과거 현대차의 13년도와 14년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추세적으로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했다면 현대차의 흐름을 교과서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그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라는 것은 지금은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 그 뒤에 성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도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서 그 성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구간이죠. 자동차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성장주로 분류가 되었지만 2010년 전후로 해서 더 이상 성장의 한계를 느꼈고 그때부터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로서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가 이 시점이고 그 이후로 주가는 끝없이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친환경 자동차라는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또 한번 성장주로서 지난 10년 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교과서로 보시면서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항상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승 끼가 보인다 이런 주제로 관심 갖기에 좋은 종목에 대해서 3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은 지난주 월요일날 장중한 때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굉장히 힘이 부족한 모습이 나왔어요. 오전장의 상승은 오후장이 되면서 그대로 반납했고 결국에는 소폭의 상승으로 그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가를 보면 오히려 지난 한 주 동안은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흡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3% 이상의 큰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에는 윗꼬리를 많이 달고 소폭의 상승으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좀 약세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금요일날 5% 가까운 큰 상승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주 동안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하이브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종목과 다르게 이번 주 월요일날 뒷심이 정말 강했던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이 더 붙어서 주가의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아쉽게도 크게 급락이 나왔고 금요일날은 보합으로 마무리되면서 전체 한 주 동안을 봤을 때는 약 2.5%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지수가 정말 좋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 종목 모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지수의 하락 대비 꽤나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삼성전기는 지난 한 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를 보였던 그 한 주 속에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기를 순매수하였습니다. 특히 기관은 1,100억가량의 정말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급은 견조한 것 같고 다시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는다면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은 지난주 수급을 보면 그렇게 썩 좋았던 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이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대량 순매도를 보여주었던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지난 한 주의 흐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잃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트의 위치를 봤을 때도 여전히 견조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의 수급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차트의 위치와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21선은 빠르게 회복을 했고 여전히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BTS라든지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지난주에 수급은 좋지 못했더라도 한번 다음 주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워낙 시장이 좋지 못했고 또 기관과 외국인, 코스피에서만 무려 3조 5천억가량의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때문에 수급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수급만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또 적절한 업종과 종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정말 덥더라고요.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